한국은행이 내재 가치를 가진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범위에 내재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집했습니다. 대상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컨소시엄과 수행기관을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5년간 1,1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산 시민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신 원인의 인증, DID 기술이 적용된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발급되는 교통카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특구 통합서비스 비패스 앱에서 제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평판 지수가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쏟아냈던 이 암호화폐 관련 트윗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리콜 사태에 급락했습니다. 한편 언제 올라올지 모를 머스크의 돌발 트윗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그의 트윗 계정의 팔로워는 지난달에 300만 명 이상 증가한 5,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9시 대비해서 2%가량 하락한 4,44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밤사이에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4만 달러 재진입도 놓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비트코인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은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고 싶지 않아 하고 있으며 이는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크립토컨트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보유 중이며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일주일 동안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SR 수치가 하락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으로 공급 감소와 올해 기대되는 개인과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꼽았는데요. 또한 최근 조정의 원인이 탄소 배출 문제였던 만큼 향후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의 채굴이 제한되고 친환경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너무 펀더멘털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상위 암호화폐들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이더리움은 2.9%가량 하락하면서 320만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일평균 가스 비용이 25.53기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7일 평균 가스 비용은 33.89기위를 나타냈는데요.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이어서 리플입니다. 리플 경영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빗썸 등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 기록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 등 최근 현지 법원에서 SEC가 글로벌 거래소 14곳의 거래 기록을 조사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리플 경영진은 이를 통해서 리플이 미국 외 지역, 즉 이 SEC의 관할권 밖에서 판매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리플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SEC가 리플에 적용한 증권법 제5조 위반의 혐의가 힘을 잃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의 경영진은 SEC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리플의 거래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서 리플 판매가 미국 밖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SEC의 관할 밖의 사항이며 증권법의 위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리플은 4%가량 하락하면서 1,1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이 플랫폼인 엔진이 최근 점프넷을 출시했습니다. 이 점프넷을 통해서 사용자는 가스비 없이 무료로 엔진 코인과 ERC115 NFT를 전송하고 또 거래와 주조, 분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엔진 코인은
1.6%가량 하락하면서 1,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이 크립토.org 체인 페이지 1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NFT 주조, 전송, 소각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크립토닷컴의 코인은 3%가량 하락한 14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코인입니다. IPFS 중국 커뮤니티에 따르면 6월 3일 오전에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메시지가 올려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공간 증명 메시지가 블록체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드에서 해시레이트가 하락했다는데요. 현재 파일코인의 가격은 12%가량 급등하면서 약 11만 3천 원대 거래 중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한국은행이 내재 가치를 가진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로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 범위에 내재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작품, 저작권 등의 NFT를 어떻게 CBDC와 교환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CBDC의 교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분산 원장 네트워크와 연결된 별도의 분산 원장 네트워크인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한은의 CBDC가 실제로 발행되고 유통되면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 대상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통해서 NFT의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민간 암호화폐와의 교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의 대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에 첫 행보로 업계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대상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한 20곳입니다.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 금지 암호화폐 규정 추진 방향, 사업자 시세 조정 금지 관련 주의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특근법 신고와 관련해서 금융위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금융위가 먼저 거래소들의 신고를 받아주면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거절하며 임직원이 자사거래소 내 암호화폐를 거래할 시에 등록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태도를 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컨소시엄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치고 본격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의 수행 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포함한 27개의 컨소시엄이 선정했는데 9개의 컨소시엄과 53개의 수행기관이 선정됐고 또 올해부터 5년간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03억 원인데요. 2025년까지 약 5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 비용은 1,133억 원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 인증인 DID 기술이 적용된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DID 기술 적용된 교통카드는 발급 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며 이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분실과 도난의 위험도 낮아지는데요. 발급에 쓰이는 DID 기술은 코인 플러그의 자체 개발 플랫폼 메타디움을 기반으로 하며 발급되는 교통카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 통합 서비스 비패스 앱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비대면 신원 인증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또 맞춤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DID 기반의 무인 편의점 출입증 발급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는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신용카드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QR코드로 무인 편의점 이런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없애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된 코인의 이름만 바꾸는 이른바 리브랜딩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슈픽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이 리브랜딩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리브랜딩이란 명칭과 로고 또는 추가로 백서까지 변경해 사업 방향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이 리브랜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0여 개가 넘는 코인이 리브랜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면 이런 리브랜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비트에서 피체인 코인이 플리안으로 명칭과 로고를 변경했고 전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 가격이 6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또 다른 코인인 아이텀즈 게임즈는 지난 4월 아이텀으로 명칭을 변경한 직후 50% 넘게 가격이 올랐고요. 또 최근에는 빗썸에 상장된 MCI 코인이 사이클럽으로 바꾸면서 가격이 1시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리브랜딩이 이 주식시장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것과 유사하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거치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리브랜딩 권한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재단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조정과 자금 세탁 등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코인을 리브랜딩한 결과 해당 코인의 가격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리브랜딩이 항상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도 명칭을 DM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보다 간단하고 개편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리브라의 리브랜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인의 리브랜딩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주의도 덩달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 유럽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을 소국에 비유하며 향후 비트코인은 정부와 규제당국에 의해 금지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법적 도가의 미완화에 대한 노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암호화폐 채굴 기업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이 나스닥 상장 데이터 관리 업체 스피어 3D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리폰은 수력 등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업비트가 수억 원대의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업비트 이용자 11명이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시가 기준 6억 원대의 암호화폐를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있던 암호화폐를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옮겼는데요. 당시 암호화폐 전송이 완료된 것은 블록체인 전산상 기록에 남지만 업비트의 지갑에서 옮겨진 암호화폐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며 입고 처리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게 이용자들 측의 주장입니다. 이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업비트의 기술적인 문제가 이 사태의 원인이 되고 거래를 못하는 피해를 입은 만큼 맡긴 암호화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업비트 측은 오입금 복구에 관한 사례로 추정된다면서 이용자들이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다른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냈을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다시 가져오는 복구 작업이 어렵다면서 이용자들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인데요.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도 청정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주말 동안의 업계 다양한 소식과 함께 발빠르게 여러분께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